자, 어디 쉬었나요? 왜 안 따라와?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자, 35번 문제. 자, 우리 개발법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보인가요? 하나 여러분, 계획관리 지역이 나오면 여기는 도의적 외적이죠? 도의적 외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50만 제곱미터 보인가? 자, 5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자, 토지 소유자라고나 보인가? 토지 소유자가 민간 시행자죠? 자, 무슨 방식으로? 수용 사용 방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고 나와 있죠?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이네요. 자, 1번 봅시다. 자,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바로 정답 나오네. 여기잖아. 자, 도의적 외적이면 일반적으로들 뭐 할 수 있다.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1번이 맞았네. 1번이 맞았고, 2번은 국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틀렸죠?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우리가 5가지밖에 없잖아. 5가지 뭐뭐 했다고? 국가 갈 때, 또 제안, 요청, 또 협의가 안 될 때, 또 긴급. 그럼 문제에서는 그 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 그럼 누가 지정해야 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지정해야 됩니다. 대도시장이 지정해야지 국장이 지정해야 된다. 틀렸죠? 자, 3번은 주민 의견 수렴하고 공론 실시하고 공청회 개최해야 한다. 자, 공청회 개최하려면 얼마 이상 돼야 돼? 100만 이상이 돼야 되죠? 50만이면 공청회 개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100만 이상일 때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의무가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3번도 틀렸고. 자, 4번은 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 면삼이, 동의, 소 2번도 여러분 수용 방식이잖아.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환지 방식으로 수립할 때 동의가 필요하잖아.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수용 방식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동의 받는 것도 틀렸고요. 자, 5번은 자, 개발이 지정되면 그 개발구역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어쩌죠? 자, 현재 거기 도시개발법령상 계획관리 지역 나온가요? 자, 근데 개발이 지정 고시되면 당해 개발구역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맞죠? 근데 뭐가 틀렸어? 자, 거기에 여러분 거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요. 우리가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지가 의지되는 건 맞죠? 근데 예외가 있잖아. 예외가 2가지가 있어. 보통 칠약지구만 외우고 있잖아. 칠약지구도 외이지만 또 한 가지가 도의적 외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도의적 외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여기도 도지가 의지되지 않습니다. 보통 칠약지구만 보통 문제 나오니까 이것만 주로 했잖아. 칠약지구는 알겠죠? 도의적 외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도 도지가 의지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나올 때 도의적 외적이잖아.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써졌죠? 그죠? 그러니까 도의적 외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므로 역시 도지가 의지되지 않습니다. 근데 의지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도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35번에는 옳은 것은 1번이 답이 옳시다. 문제 파악 잘 하셔야 돼요. 문제 파악을 잘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36번으로 갑니다. 자,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관한 문제죠. 옳은 것하고 물어봅니다. 1번.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사업할 때만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자, 여러분, 이것은 29에 들어갔던 지문이죠. 자, 우리가 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공공 시행자도 있고 민간 시행자도 있죠.
그죠? 우리 공공시행자 뭐뭐 있어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등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민간 여론 종류 많죠? 소유자도 있고, 조합도 있고, 뭐 부동산 개발업자, 투자회사, 건설업자, 이전범인, 등록사업자 등록 나오죠? 쭉 나오고. 뭐라니? 뭐 그런 것을 뭐 외울 거나 막 그게 뭐 있어? 알겠죠? 공공 민간 시행자 있거든? 자, 그 중에서 자, 거기에 틀린 게 뭐냐면 역세권 개발 사업 할 때만 시행자가 되는 것은 자, 그때 당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었고 지금 이제 명칭이 바뀌었다겠죠? 명칭이 국가철도공단으로 바뀌었거든. 철도공단이 시행자가 될 때는 역세권일 때, 알겠죠? 이럴 때만 시행자가 됩니다. 철도공사가 아니고 국가철도공단. 자, 여기 이제 명칭이 오래 바뀌었으니까 그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었거든. 명칭이 바뀌어서 국가철도공단이 시설공단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거기서 시행자 될 때 역세권 개발사업 할 때만 시행자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2번은 지문이 기니까 틀렸네. 그런가요? 자, 2번 여러분 생각해봐. 자,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죠. 그죠? 그때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면 2분의 소 2분의 하면 지자체 시행자 동의했다 나와있죠? 자, 이것은 뭐가 틀렸죠? 자, 여러분 시행자 쪽 나오면 이거 나오잖아. 자, 저때 전부 환지 방식 할 때하고 기억나죠? 이럴 때는 원칙이 누구를 시행자 정해야 돼?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을 하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가지 어떻게 외웠어? 1년, 병행, 동의 기억나요? 오케이? 이때 동의 종족수는 특이하다겠죠? 면 2분의 랜드, 소 2분의. 이때 면에는 국공유지 포함이라고 제외라고. 왜? 셀프 동의 기억나죠? 자기가 자기 동의하면 안 되잖아. 이해되죠? 국공유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셀프 동의라고 했잖아. 제가 셀프 동의 기억나죠? 자기가 자기 동의 시행자주하고 동의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국공유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포함이 틀렸죠? 면 2분의 1인데 소 2분의 1 맞잖아. 그죠? 그래서 2번은 거기에 틀렸고. 자, 3번은 자, 전부 환지막 시행하는데 시행자가 그 시행자 변경 사유. 자, 여러분. 또 시행자 변경 사유 4가지 기억나요? 변경할 수 있잖아. 4가지 어떻게 외웠어? 1년, 2년, 취소, 부도. 외웠잖아. 그 중에 착수 안 한 것이 몇 년이야? 2년 이내 착수 안 한 경우. 1년은 실시간 인간이치 않은 경우고. 기억나죠? 시행자 변경 사유죠? 자, 그러면 3번은 1년 이내 실시간 인간이청 안 했죠? 맞나요? 그러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맞네? 3번이 맞았고. 자, 4번은 1년 이내 착수하는 거야? 2년 이내야? 2년. 4번 틀렸고. 자, 5번은 우리 개발사업의 대행이죠? 여러분, 이거 바로 있잖아. 자, 일반적으로 우리 개발사업을 대행시킬 수 있죠? 일단 시행자거든. 일단 시행자 써놓고요. 누구에게?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개발사업을 대행시킬 수 있어. 그때 시행자는 누구만이 가능하다고? 이거 매번 강조했잖아. 공공시행자만 대행시킬 수 있어요. 민간은 못합니다. 알겠죠? 개발사업 대행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공공시행자. 그러면 모든 시행자 틀렸죠? 모든 시행자 아니면 누구라고? 공공시행자만 개발사업을 대행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틀렸고. 고로 옳은 것은 3번이 답입니다. 자, 밑에 1년 병행 동의, 또 시행자 변경 사유는 1년, 2년, 취소, 부도. 여기로 말씀드렸네요.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자, 37번입니다. 자, 도시개발 조합이죠? 조합인데 옳은 것 하고 물어보죠. 옳은 것. 1번. 자, 조합 설립하려면 소유자 7명 이상이 설립인가 받는데 이때 설립인가는 누가 해줘? 설립인가 누가 해줘? 여러분님 도계법이야. 도계법 나 누구 찍으라고 했어? 저봐 지정권자 좀 찍어. 몇 번을 이야기해.
도계법에는 인가 승인 나오면 누구 찍으라고? 두 군데 빼고 다 지정권자 찍으라고 했잖아. 두 군데 어디? 환지객 인가는 시군구장, 또 도시개발채권 승인은 행안부 장관, 두 군데 빼고는 다 누구 찍으라고? 지정권자 좀 찍어, 제발. 알겠죠? 지정권자. 그거 몰라가지고 계속 헤매고 있어. 1번 틀렸잖아. 국장이야, 지정권자야. 지정권자. 알겠죠? 지정권자는 보통이 누구야? 시도지사, 대도시장 따라가고, 그래서 국장에 간다면 틀려. 누구에 인가 받는다? 지정권자. 시도지사 하지 말고 지정권자로 가라고. 없는 말을 만들어. 지정권자. 됐나요? 누구의 설립인가 받으라고? 지정권자. 제발 법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세요. 국장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국장에게 인가받는다면 틀려. 알겠죠?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자, 대연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 있죠? 5가지 뭐 대행할 수 없는 거 총에서만 가능한 거 뭐라 있어? 개정, 임원이, 환지, 계획을 합병한다. 기억나요? 환지계획 작성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했으니까 틀렸고. 자, 3번입니다. 이사가 조합하고 계약 맺으면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자, 4번은 조합 설립인가 할 때 면사면제 소 2분의 1이죠? 4번이 맞았고. 5번은 자, 여러분들 설립인가 받고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 받아야 되는데 변경인가 안 맞는 거 2가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고 공고 방법의 변경. 2가지죠. 2가지는 변경인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밑에 정리해놨잖아. 밑에 보인가 핵심 포인트?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설립인가 할 때 변경하는 것은 변경인가 안 받는 것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고 공고 방법 변경. 대신 실시객 인가할 때 변경인가 안 받는 것은 둘 다 10% 범위 생각하시면 돼. 10% 범위에 면적 감소나 사업비 증감 나오죠. 보통의 10% 범위 10% 미만 나오면 변경인가 안 봐도 되는 경우에요. 10% 보통 기준입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밑에 핵심 포인트 정리해놨으니까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8번으로 갑니다. 또 조합인데 옳은 거 물어봤죠? 1번. 자, 우리 조합원은 설립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를 한다? 틀렸죠? 도시개발이나 재개발조합은 동의하든 안 하든 다 조합원이라고 해서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되는 게 뭐야? 재건축이잖아. 그죠? 그래서 개발조합은 동의하든 안 하든 그냥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예요. 동의한, 그 나오면 틀렸지? 틀렸고. 2번. 자, 임원 선임자 결격 사유죠? 그러면 결격 해당되면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임원 자격 상실하면 그 상실되기 전에 임원 행위는 유효하다, 무효하다? 유효하다. 보시면 되겠고. 2번은 맞았고. 자, 3번은 설립인가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취득한 자죠? 그럼 이때 자, 설립인가 신청 시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틀렸어. 3번은 말도 안 되는 말을 써놓고 있어. 제가 써놓고도 말이 안 돼. 왜? 설립인가에 동의했지. 토지 취득했지. 그죠? 인가도 이미 동의했잖아. 또 인가 신청 시에 뭔 동의를 또 받아. 자,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죠? 동의한 걸로 봐버립니다. 동의한 걸로 보기 때문에 동의받을 필요도 없어. 동의한 자에게 취득했잖아. 그러면 그자도 동의한 걸로 보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어. 예외. 어떻게? 취득할 때 난 동의 안 한다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했어. 알겠죠? 그런 경우는 예외가 있어. 명시적으로 나는 동의는 안 한다. 이렇게 의사표시하면 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의한 걸로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또 4번은 자, 여러분 안 내면 조합에서 강제징수에 조합은 강제징수에 못해. 뭐 한다고? 시군구장에게 징수 위탁한다고 했잖아. 수수료 얼마 주고? 4% 주고 위탁수는 4%라겠죠? 그래서 위탁하는 거지 징수할 수 있다면 틀려. 조합은 징수 못합니다. 누구에게 위탁하라고? 시군구장에게 징수 위탁하는 거예요. 또 5번은 여러분 조합원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이다.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이에요. 자, 고로 옳은 것은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자, 39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문제죠. 자, 틀린 것 하고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나오면 무슨 방식? 수용 방식. 우리 방식을 고를 때 사업 시행 방식. 집단적인 조성이다. 또 집단적인 공급. 자, 이 말 나오면 무슨 방식? 수용. 또 대지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 또는 지가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 말 나오면 무슨 방식? 환지. 됐죠? 섞어서 하는 게 혼용이니까. 그래서 자, 우리 대지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가 나오든지 지가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죠. 지가가 증가된 경우, 땅값이 너무 높아버리면 환지. 그죠? 그래서 지가 증가된 경우입니다. 그럼 1번은 집단적인 조성 공급 보인가? 그럼 수용 방식에 의한다. 1번은 맞았죠? 자, 2번은 자, 시행자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죠. 항만 이런 거니 우리 시행자, 즉 지방공사에게, 즉 공공시행자들이거든. 거기 위탁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맞고. 또 3번은 자, 국가 지하철 공공시행자들이잖아. 자, 공공시행자가 자, 우리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수용해서 환지 바꾸죠. 그러면 지정권자는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자, 3번 여러분 맞았잖아요. 우리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자, 이렇게만 정리했죠. 자,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제 두 가지 정리하라겠죠. 자, 첫 번째는 시행 방식 변경하려면 실시계획 변경해야 돼. 개발 계획을 변경해야 돼. 개발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또 두 번째, 수용 방식으로 변경은 된다 안 된다. 수용 방식 변경 안 된다겠죠? 안 돼. 또 조합은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조합은 환지 방식 때문에 시행자니까 변경 자체가 안 돼요. 알겠죠? 시행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거기 수용해서 환지로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3번 맞았어요. 맞았고. 자, 4번은 자,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해야 한다예요. 그래서 맞았고. 자, 5번이 틀린 게 자, 인가받은 실시계획이거든. 변경할 때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20% 범위야, 10% 범위야. 10% 범위. 100분의 20이 아니고 100분의 10이에요. 그럴 때는 변경인가를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40번 문제입니다. 자, 개발사업 시행인데 틀린 것. 1번. 지자체인 시행자가 토지 수용할 때죠. 면삼 이상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민간일 때 면삼이 소유, 소임을 동의가 필요하잖아. 지자체는 민간 아니죠? 그래서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자, 1번은 맞았고. 2번은 자, 세부 목록 고시 보인가? 제일 끝부분에 사업인정 고시가 간주된다. 맞죠? 간주는 의제니까 맞고. 세부 목록 고시라겠죠? 실시계획 고시하면 틀리다겠어. 도시개발 사업만 세부 목록 고시예요. 그래서 2번은 맞았고. 자, 3번이죠. 원형지죠? 원형지인데 원형지 개발자 선정이잖아. 자,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어떻게 한다겠죠? 자,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해야지 계약을 맺을 거 아니야. 선정을 해야지 시행자가 공급계약을 맺겠죠? 개발자 선정은 원칙이 뭘 한다겠죠? 수의계약. 단, 예외적으로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려면 뭘로 가라고? 경쟁 입찰. 이때는 비리 생기니까 경쟁 입찰 하라고 했잖아. 알겠죠? 근데 원칙은 뭘로 정한다고? 수의계약. 자, 그러면 자, 3번에 공장 부지 직접 사용 보인가? 이때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다. 맞았죠? 맞았잖아. 3번도 맞았고. 자, 4번이 틀렸네? 자,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이내 범위에서 매각할 수 없죠? 근데 누구는 가능하다? 국가하고 지자체는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지자체가 보이죠? 지자체는 매각할 수 없다? 있다. 있다. 이게 4번이 틀렸고요. 5번은 소유자 조합은 민간이죠? 자,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 받으려면 공사 진척률이 몇 프로 이상? 10% 이상. 맞았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지자체가 더 틀린 거예요. 지자체 빠지면 맞아. 자, 그렇게 보시고. 자, 41번입니다. 조성된 토지 공급이 나오죠?
하나는 조성된 토지 공급이 나오면 또 머릿속에다 그림이 그려져야겠죠. 자, 첫째. 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자, 우리 수용 방식을 하게 되면, 자, 수용을 해가지고 공사 끝나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죠. 분양한다고 했잖아. 공급입니다. 여기서 수용에서 나오지 환지는 공급이 안 나와. 환지는 기존 소유자가 땅을 바꿔주는 거니까 수용할 때 조성 토지 공급이 나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자,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을 받는다. OX. 승인 아니고 제출한다고 했잖아. 제출. 알겠죠? 정리하시고. 또 공급 가격입니다. 자, 전에 공급 가격은 어떻게 한다고? 원칙이 뭘 한다고? 원칙 감정 가격? 그죠? 원칙은 감정 가격입니다. 예외적으로 감정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하로 공급하는 것들 암기 기억나죠? 자, 공적인 목적, 학교나 청사, 또 착한 일, 사회복지 무료나 임대주택, 험한 일, 우리 공장이나 폐기물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드렸고, 자, 세 번째는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자, 방법은 원칙이 뭐라고? 경쟁 입찰. 자, 예외적으로 추첨에 의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자, 추첨에 하는 것들 기억난 거 있나요? 택추도 있고 330의 단독적 용지, 그리고 공공택지, 택추. 자, 수의계약에 한 것은 청룡수, 학교나 공공청사에서 공공용지, 또 한 가지가 토지 상환채권. 이 정도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틀린 것 하고 물어보죠. 1번. 자, 토지 상환채권 문제 나오죠? 자, 토지 상환할 때는 추첨이다,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 1번 틀렸고. 1번 틀렸어. 토지 상환채권 할 때는 수의계약이라니까.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은 자, 50% 초과 투자 부동산 투자에서죠. 자, 이때 공급할 때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러분 포인트가 뭐냐면 거기 공공주체거든. 토지공도 공공주체죠. 얼마 초과 투자했다? 50%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죠.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맞았고. 자, 3번. 3번은 신청량이 많은 경우죠. 자, 신청량이 계획 면적을 초과했죠. 그때 뭘로 간다고? 추첨. 자, 3번도 맞았고. 자, 4번은 330의 단독적률 보이죠? 추첨. 맞고. 5번은 학교나 폐기물은 제거 부분 감정가 이하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맞죠? 맞고. 자, 틀린 것은 1번. 1번이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42번입니다. 자, 토지 상환채권이죠? 틀린 거. 자, 상환채권은 기명이고 양도가 가능은 합니다. 2번. 자, 개발채권이죠? 개발채권 상환기간은 5년 이상 10년 범위죠? 조례를 정한다. 맞고. 또 3번. 형질병에 허가받은 자 보인가? 개발채권 매입 의무자죠? 맞았고. 자, 4번 여러분 틀린 게 상환채권 발행 규모죠? 상환채권 발행 규모는 조성된 토지 등에 얼마를 초과한대? 2분의 1. 3분의 1 아니고 2분의 1.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은 개발조건 소멸시효는 5년, 2년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정리해놨죠, 포인트? 자, 그래서 소송들이 공급하면 실시에 따라 공급하고요. 원칙은 경쟁 입찰이고 추첨 수의계약 보이죠? 정도는 주시면 되겠고. 자, 공급 가격은 원칙은 감정가이고 예외적 감정가 이하고요. 자, 개발채권 매입해야 되는 경우는 형질병 허가받은 자 기하겠죠? 그리고 매입 필증은 몇 년간 보관? 5년간이. 자, 43번 문제입니다. 자, 개발사업 시행인데 틀린 거. 1번. 자, 환지 설계 시의 평가이기거든. 여기는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시 기준이고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설계 시에는 변경할 수 없어. 설계 시 평가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데 환지 이후의 평가액은 변경할 수 있다겠죠?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1번은 맞았고. 2번. 한 해 한지 계획 구역에는 같은 방식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입체 환지는 반드시 뭐라고? 면적식이다, 평가식이다.
입체 환지는 여러분 땅을 주는 거야? 건축물을 주는 거야? 그럼 면적식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반드시 물러간다고 평가식으로 해야 되겠죠? 가액 평가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죠? 입체 환지는 반드시 평가식입니다. 자, 2번 틀렸고. 자, 3번은 자, 우리 환지도 조정된 토지 가격 평가한다겠죠? 그거는 포인트가 뭐라고? 뭐가 먼저라고? 감정평가가 먼저라고.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해 심의 거친다겠죠? 그래서 심의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맞았고. 자, 4번은 자, 우리 채비지죠? 예정지 지정하면 처분할 수 있거든? 이미 처분된 채비지 소유권 취득은 매입한 자가 등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고. 5번은 자,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죠? 대신 여기는 따라가는 거. 만약에 임차권자가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 임차권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어요. 자, 44번입니다. 예정지 지정이죠? 틀린 것.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 나오면 1번 시행자가 하는 거죠? 제 끝부분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 절차. 예정 지정은 임의 절차입니다. 자, 2번. 자, 예정지 지정이 되면 종전토지는 사용수익 못한다겠죠? 그래서 종전토지 소유권 임차권자는 자, 예정지 효력발생부터 공고일까지는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사용수익한다고? 예정지 부분을 사용수익한다. 사용수익권에 변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도 맞았고. 자, 3번이 틀렸나요? 자, 시행자는 채비지죠? 예정지면 사용수익할 수 없지만 처분할 수 있다. 자, 채비지는 어떻게 한다고? 사용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틀렸고. 또 4번은 임차권이죠? 자, 우리 예정지정이 있으면 종전토지 임차권은 예정지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죠? 항상 여러분, 예정지정은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예정지 이렇게 정해준다는 이야기야. 예정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임차권자가 있었어. 임차권자는 권리가 소멸되겠죠? 그래서 예정지 지정할 때 임차권자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줘야 되는지야 돼. 옮겨줘야 돼. 그럼 임차권자는 종전토지는 사용 못하지만 예정지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예정지 부분에서 종전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자, 맞았고. 자, 5번은 여러분, 자,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 생긴다겠죠? 더 크게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한단 이야기했죠. 제가 환지 쪽에 나오면, 환지가 나오면 환지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60일 요 숫자 기억하겠죠? 60일. 자, 세 가지가 나오거든. 첫 번째, 자, 환지객 인가할 때입니다. 환지객 인가할 때, 자, 의견 듣고 통보죠? 통보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여기놈들, 우리 환지 처분이죠? 환지 처분은 준공검사 끝나고 환지 처분 공고하잖아. 이때 환지 처분 공고는 조사 끝나고 며칠 지내? 60일. 60일 나오죠? 자, 세 번째. 예정지 지정도 마찬가지고, 또, 환지 처분 나도 마찬가지야. 예정지 지정이나 환지 처분 해가지고, 임차료 또는 치료, 알겠죠? 이런 것들에 증감 청구를 할 수 있거든? 올려주라, 깎아주라. 알겠죠? 또 넓게 쓰다가 좁게 지정됐어. 그럼 임차료 깎아줘야 될 거 아니야? 증감 청구입니다. 이 증감 청구 나오면 전부 다 며칠 이내 가능한다고? 60일 이내. 전부 다 60일이에요. 환지 쪽에서는 60일 세 가지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거기 증감 청구 보이죠? 그럼 예정지 지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 조율부터 60일 경감에 행사할 수 없다. 맞아요. 60일 이내 청구해야 됩니다. 60일 지나버리면 행사할 수 없다. 맞아요. 자, 고로 틀린 것은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45번입니다. 환지 처분이죠? 틀린 것. 1번. 자, 틀렸네. 아까 주문사 끝나고 며칠 환지 처분하고? 60일. 90일이 아니고 60일이 1번 틀렸습니다. 2번은
환지는 공고일 다음 날 정전 토지로 본다. 맞죠? 2번 보류지. 보류지는 누가 취득하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취득은 더 언제 한다고? 공고일 다음 날. 맞았고. 또 4번은 자, 지역권이죠. 자, 지역권도 환지 처분했다고 해서 영향 안 받아 정전 토지에 전속합니다. 하지만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소멸한다겠죠? 소멸하는 건 다 언제 소멸한다? 공고된 날이 끝날 때. 그래서 맞았고. 자, 5번은 입체환지죠. 자, 정전토지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입체환지는 건축물을 받을 거 아니야. 받으면 따라온다겠죠. 그래서 따라와. 그래서 취득과 동시에 저당권 따라 붙습니다. 취득은 언제 하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건축물 일부나 토지 공유지분 취득할 거 아니야. 취득함과 동시에 저당권은 거기에 존재하는 걸로 본다. 맞아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1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한지경 내용 꼭 정리해 주세요. 포인트 꼭 정리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도정법으로 들어갑니다. 도계법, 도정법 나오면 표정들이 어두운데 문제는 여기만 어두워야 되는데 계속 어두워. 건축에도 어두울 것 같고 주택에도 어두울 것 같고. 그래서 암기 좀 하세요. 암기에서 주주주 튀어나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말들이 막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는 다 소심해서 말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알고는 있죠? 건다 치고 건다 치고. 자, 46번 가겠습니다. 자, 도정법에서는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거 정비 기본계획 중요하다겠죠? 조합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관리 처분계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 그래서 일단 정돈하셔야 됩니다. 자, 더 전에 뭐 용어 문제는 기본이죠. 자, 먼저 용어. 자, 대지는 여러분 뭐라고?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토지. 자, 2번. 건축가 와서 아파트를 건설한 일단 토지도 주택단지 들어간다겠죠? 맞고. 자, 3번은 여러분 노블이잖아. 노블은 저기 몇 년 기간이 지난 나오면 20년 이상, 30년 이하 나오면 되죠? 사용하기 위하여 나오면 40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맞았고. 자, 4번 여러분 틀린 게 공동 이용시설에 보니까 놀이터 마을이가 다 맞거든. 아닌 게 하나 끼어들어가 있죠? 뭐? 유치원 찾으면 돼. 유치원 안 들어가잖아. 유치원은 공동 이용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치원 들어가서 4번이 틀렸네요. 5번은 여러분 토지 등 소유자 대단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 주관경 개선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자,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안 들어간다겠죠? 하나 중요한 거니까 봐두시면 됩니다. 46번에는 4번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47번입니다. 정비 기본계획 보이죠? 자, 여러분들 정비 기본계획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얼른 한번 스킵합시다. 자, 우리가 정비 기본계획이 나오잖아요. 가장 먼저 세우는 계획이죠. 정비 기본계획이 나오면 첫째, 수립은 누가 한다? 특광, 특특, 누구? 시장. 몇 년 단위 수립한다? 10년 단위. 또 몇 년마다 타당성? 5년마다 타당성이. 알겠죠? 그래서 딱 기억해 두시고. 수립권자는 누구라고? 특강, 특특, 시장. 군수 들어가면 아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자, 수업에 정리되었거든. 자, 우리 대도시 아닌 시장이 나오면 대도시 아닌 시장도 수립권자 맞아? 그럼 대도시 아닌 시장 넣으면 도에 따라겠죠? 자, 도지사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자, 또 대도시 아닌 시장이 수립할 때는 누구 승인받는다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라. 승인받는 것은 대도시 아닌 시장이에요.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는 대도시 시장이 도지사 승인받았죠? 그잖아. 근데 정비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겠죠? 현지도 얼마 안 됐잖아. 우리 주택법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나오잖아. 여기는 누가 수립한다겠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대도시 시장이 수립하잖아.
요거 특징이 있잖아. 모든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에 수립한다니까. 이게 대도시 아닌 시장 수립권자 아니라고. 알겠죠?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머리가 막 뒷골 땡깁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공부도 안 해,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어쩔 수 없어. 이제 시험 날짜 다 됐어. 어쩔 수 없다. 자, 저도 포기. 자, 절차는 주민 의견 듣고 또 의견 거치고 협의, 심의, 그리고 지정하면 고시하고 국장한테 보고한다겠죠? 그리고 도지사 승인받는 것은 대도시 아닌 시장일 때만 승인받아. 국장 승인하면 틀리다겠고. 주민공람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의회 의견은 며칠에 제시? 60일. 자, 그리고 여기 절차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외우라겠죠? 절차 생략 사유. 거기 정리해놨거든. 자, 여러분들 절차 생략 사유 밑에 보인가요? 자, 기간 단축 보이죠? 기반 단축. 또 기반설 면적은 10%. 예정기획이나 건용이 나오면 20%. 또 시설 3개 다 들어가죠? 복지, 문화, 공동이. 자, 그리고 또 재원조달 나오고 단계별 이건 나오면 생략할 수 있다. 자, 또 오른쪽에 여러분들 정비 기본계획 내용하고 정비계획 내용 비교하라겠죠? 두 가지 비교하라고 말씀드렸고, 전부 다 우리 문제 나오는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인가요? 예정기획 나오면 무슨 계획? 오른쪽 포인트. 예정기획 나오면 무슨 계획?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이 나오면 정비계획. 자, 단계별 계획 나오면 기본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정비계획. 세입자는 둘 다 있다겠죠? 건축물 밀도계획 나오면 기본계획. 건폐 연결 높이 따로 나오면 정비계획. 복지 문화시설은 기본계획. 공동 이용시설은 정비계획.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47번, 48번 해결될 거거든. 자, 47번 문제 봅니다. 옳은 건 나와 있죠? 자, 우리 계획의 작성 기준 다 누가 정하죠? 국장. 항상 어떤 작성 기준, 수립 기준 나오면 누가 한다고? 국장. 1번 틀렸고. 2번은 기간 단축 보인가요? 자, 기간 단축 나오면 도지사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맞았죠? 생략 사유잖아요. 그래서 2번은 맞았고. 자, 3번은 자, 주민공람 의견 며칠 이상? 14일 이상 기시 정가는 30일 이상. 자, 틀렸고. 자, 4번은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죠?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고 특별시장은 국장 승인 틀렸죠? 국장 승인 있다 없다? 없다. 국장이 단지 보고할 뿐이다. 자, 5번은 기본계획에는 건축물 밀도계획 들어가죠? 공동 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어디 들어가? 정비계획에. 기본계획이 아니고 정비계획이. 자, 그래서 옳은 거니까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입니다. 자, 정비계획이거든. 옳은 거.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위반할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정비계획은 누가 위반하죠? 시군구장이 위반하지만 지정권자도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네요. 지정권자도 위반할 수 있다. 맞은가요? 그럼 1번이 답이네. 1번 답이고. 2번 여러분. 자, 2분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위반권자에게 위반제한할 수 있다. 여러분들 위반제한 사유는 제가 외우지 말아야겠어. 근데 하나 지금만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입니다. 우리 위반제한할 때 위반제한은 토지등 소유자가 위반권자에게 하잖아요. 그때 위반제한 사유가 쭉 나오거든. 근데 수업 시간에 외우지는 말아야겠어. 그중에 지문 하나만 빼낸 겁니다. 자, 토지등 소유자가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 이상 동의해요.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3번 여러분. 정비계획 위반자라면 반영 여부 통보하죠? 며칠 전에? 60일 플러스 30일. 30일은 60일이죠. 또 4번. 정비계획 할 때 주민공람은 며칠 이상? 정관은 30일. 14일은 기시잖아요. 그래서 14일이 아니고 30일. 또 5번은 자, 정비구역 면적,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계획기간, 공동 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정비계획의 내용에 들어간다. 자, 여러분 정비구역이나 공동 이용시설은 맞죠? 근데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이나 계획기간은 생각해봐. 기본방향이나 계획기간이죠. 정비계획이 나올까? 정비기본계획이 나올까? 그건 기본계획 내용이야. 알겠죠? 상식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정비 계획은 구체적이 되겠잖아. 알겠죠? 그래서 거기 두 가지는 맞는데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이나 계획 기간 나오죠? 이런 것은 기본 계획 내용입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 자, 옳은 것은 뭐 1번이 딱 떨어지잖아. 알겠죠? 1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49번에 안전진단이죠. 여러분, 안전진단은 무슨 사업에서만 가능하죠? 재건축 사업에서만 가능합니다. 틀린 것 하고 나와 있죠. 자,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안전진단이 나오면 얼른 또 한번 정리 한번 합시다. 자, 안전진단은 무슨 사업에서만 가능하다고? 재건축 사업에서 합니다. 또 뭘 대상으로 하죠? 대상은 자, 우리 주택단지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만 하면 틀려. 그때 누가 안전을 실시한다? 입안권자가 실시합니다. 알죠? 그러면 입안권자가 언제 실시한다겠죠? 보통은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된 시점. 그래서 도래된 시점이야. 그래서 우리 입안권자 실시해가지고 이거 어디에 반영한다고? 정비 계획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통과되면 입안권자가 실시해서 입안권자 보통 누구죠? 턱턱 시공구장이잖아. 시공구장 알겠죠? 그래서 수리백이 도래된 시점에 해가지고 재건축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정비계획에 반영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결과보고도 한다겠죠? 결과보고는 누구한테 한다고? 윗사람 특강도 시공구장이니까 특특은 보고 안 하고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거다. 그렇게 봐두시고 자 예외적으로 우리 안전진단은 수립시가 도래된 시점이 아니더라도 요청을 하면 안전진단 실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요청하면 세 가지 잡아두시면 돼요. 가장 기본이 요청 사유가 네 가지 나오는데 전부 다 얼마 이상 동의받아야 돼?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서 요청하는 것이고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통보해 줍니다. 안전 실시하자니 30일 이내에. 자, 또 요청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딱 세 가지 따라가면 돼요. 자, 또 한 가지. 자, 안전진단을 하지 않냐는 거 제외사유 나오죠? 제외사유 5가지 우리 외웠네. 어떻게 외웠죠? 붕괴, 또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입안권자가 인지하는 경우, 자, 또 잔여 건축물, 또 진입도로 등 기반 설치에서 불가피하게 포함된 지역. 또 한 가지가 D등급, 2등급. 다 끝났어, 안전진단. 됐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틀린 거니까 볼까요? 1번.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의 수립식이 도래한 시점 보인가?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맞았죠? 2번. 입안 제한할 때, 입안 제한하기 전에 거기 예정규칙은 그걸 다 버리고 그 10분 이상 동의 보인가? 10분 이상 동의 받으면 요청할 수 있어. 그때 요청하면 안전진단 실시해야 됩니다. 앞에 말 신경 쓰지 마라. 10분. 요청 나오면 10분일만 기억해.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3번은 사용금지 필요하다고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죠.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고. 또 4번.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고. 5번이 틀린 게 여러분. 결과보고는 누구한테 한다고? 특강도한테 해야지 국장한테 하면 틀려. 28대도 국장이라고 틀게 나왔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그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50번까지 보고 마칠게요. 자, 50번 문제입니다. 자, 정비구역인데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오죠. 자, 여러분, 우리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딱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 자, 보실까요? 자, 우리 정비구역의 지정이거든. 해제사는 나중에 보고 지정입니다. 자, 지정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의제된다겠죠? 뭐가 의제된다? 지지. 정비구역이 지정된 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의제된다. 자, 두 번째.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거기는 우리 개발행위는 허용이다, 금지다. 금지.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
그래서 건공, 토토토, 물죽 기억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개발회가 금지됨에 따라서 기득권자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죠.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아까 했죠. 어떻게 한다고? 신고하고 계속한다. 이때 신고는 며칠 이내? 30일. 딱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 정비 지형에 관련된 효과는 딱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 자, 지정 절차거든. 여러분, 지정할 땐 당연히 도계 심의를 거쳐야 될까? 거치지 않아야 될까?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거쳐야 됩니다. 1번은 맞았고. 자, 2번이죠. 2번 여러분, 개발행위 제한 나오죠? 어디? 봐봐. 여기 개발행위가 금지된 시점은 정비규 지정되기죠? 그럼 그 이전 단계라서 뭐죠? 우리 개발행위 제한이잖아. 어느 단계? 자, 기본계획이 나오면 정비 예정구역이 나온다겠죠? 예정구역. 또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야. 그럼 여기는 구역 지정하기 이전 단계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 수를 증가시킨다겠죠? 자, 이런 행위를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자, 우리 소유자 수 증가시키는 두 가지. 뭐 건축물 건축하고 토지 분할. 요놈은 몇 년 이내 하지 말아라. 3년 이내 플러스 1년. 우리 개발행위 제한이죠?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건축하고 토지 분할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예정구역 보이죠?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 보인가요?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은 몇 년 이내 동안 3년 이내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맞죠? 맞고요. 자, 3번은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지지 보인가? 지지가 의제되죠? 맞고. 또 4번. 자, 우리 중목의 벌재식전 허가 받아야 되지만 관상용 중목의 임시전 허가 안 받죠? 근데 앞에 경작지가 붙으면 허가 받아야지. 경작지 보인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았고요. 자, 5번이 틀린 게 여러분. 5번은 뭐 틀렸죠? 자, 그렇죠. 자, 보통 연장이 나오면 제가 뭐랬죠? 우리 연장하는 것은 보통 몇 년이야? 1년이야. 이게 다 보통이야. 또 연장 중에 2년이 나온 게 일단 두 가지는 기억하겠어. 2년 나오는 게 두 가지. 자, 연장은 보통 다 1년이야. 알겠죠? 우리 뭐 건축하든 사업계획서는 다 연장은 1년 범위 연장합니다. 근데 연장이 2년 되는 게 두 가지 있다니까. 첫 번째로 국회법 배웠던 거. 그죠? 그거보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나오죠? 허가 제한에서 원래 제한 기간은 3년이죠? 3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뭐 용지기만 2년 범위 연장할 수 있죠? 연장이 2년짜리가 그거고. 또 한 가지가 방금 나온 도정법이야. 자, 도정법에서 자,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되는 사유가 나오거든. 정비구역 해제해야 돼.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근데 연장 사유 중에 거기 30% 이상 동의하면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해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년 범위 연장할 수 있다? 2년. 2년째 나온 건 두 가지야. 나머지 연장은 다 보통 몇 년째라고? 다 1년이야. 연장 나오면. 알겠죠? 2년은 두 가지니까요. 5번 틀린 게 여러분. 정비구역 해제는 30% 이상 동의했죠? 그럼 몇 년 범위에서 연장한다고? 2년. 2년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번 동의했죠? 그럴 때는 몇 년 범위에서 몇 년 범위 연장할 수 있다? 2년 범위. 알겠죠? 1년이 아니고 2년. 5번 틀렸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51번부터 100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어차피 뒤에 적어져 있으니까 정답 달라고 급급하지 마시고 정답 다 뒤에 표시해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50문제밖에 안 푸는데 굉장히 지친 표정을 짓고 그러네요. 날씨 탓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해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